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네, 레이브 모터스 박 사장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시작을 밑에 앞에서 밑에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바리안트의 약자겠지? V니까 바리안트의 약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약간 생소한데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볼보의 외건의 인기는 뭐 거의 맞아요.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나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볼보 하면 외건. 옛날 또 850 에스테이트로 볼보가 또 투어링컵 나가갖고 싹쓸이하고. 볼보는 원래 외건을 잘 만들고 멋있고 이렇게 하고 뭐 다 좋은데 박 사장의 옷이 상당히 약간 나는 좀 불편한데. 아니 여기 노보스 본진에 와서 레이브 옷을 입고 이렇게 하려는 이런 의도는 또 뭐야? 내가 분명히 노보스 옷을 줬는데도. 제가 이걸 입은 이유는 그 지구 환경을 살리는. 뭘 살려? 지구 환경. 너가 지구랑 뭔 상관이야? 지구 환경을 지키는 그 기술을 지지하기 위해서 입었어요. Captain Planet, motherfucker. 이거랑 지구랑 뭔 상관인데, 레이브랑? 자동차 외형 복원 중에 덴트 기술 아시죠? 화학약품을 안 쓰니까 지구를 살릴 수 있잖아요. 여기가 덴트 가게? 너 투자했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지구 환경을 살릴 수 있습니다. 먹었네, 먹었어. 여기에서 뭐 먹고 왔네. 확대 안 넣으려고요, 그래서. 미쳤네 아주. 너 이렇게 이런 좋은 방송 이렇게 사적으로 쓸래 이렇게? 재밌어 하실 거예요. 팬들이 좋아하니까 아주 그냥 이게 아주 그냥. 돈 얼마 받았어? 지금 나 좀 주는 거야? 나 좀 많이 사. 이게 뭐 이러지 않아도 돼. 자,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크로스컨트리는 크로스는 4를 얘기하는 거고요. 컨트리는 뭐 컨트롤, 테이크 미 홈, 그 뭐 시골에서 아무렇게나 막 다니겠다. 그래서 크로스컨트리. 그러면 이 차는 오프로드 성향도 어느 정도 갖고 있겠네? 그쵸, 꽤나 있고 아마 하체 구성도 그런 부분이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얘네가 이 외건을 만들 때 그냥 V90도 있어. 외국은 파는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어. 그냥 V90. 그리고 크로스컨트리가 붙으면 차고가 좀 높고 뭐 세팅이 좀 다르다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볼보 그러면 사람들이 안전의 대명사. 옛날에 뭐 차 7대 쌓아놓고 막 떨어뜨리고 뭐 지랄 연병하고 막 선전했는데 다 맞더라. 자, 일단 하체 구성을 먼저 보면 지금 이 차가 사륜이지만 원래 볼보는 전륜 모델이 꽤 많으니까 옛날에 940, 740 있을 때 후륜이었고 850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또는 미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다 전륜 베이스로 나왔으니까. 자, 전륜이면 서브 프레임 되게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자, 서브 프레임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통 눈에 띄게 딱 보이는 부분들이 이쪽에서 보통 중간에서 끊겨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서브 프레임이 이쪽에서부터 나와서 요쯤 어디에서 끊기고 엔진이 보통 전륜차들은 이제 앞으로. 근데 요새는 이제 소나타 DM8조차도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주는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얘도 그럼 뭐 별볼 일 없지 않느냐? 잘 뻗어 있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체형으로 끝까지 다 뻗어 있고. 일체형 어디를 보면 일체형? 여기 보면 다 용접으로. 얘가 아예 그냥 이렇게 일체형이네? 추가 용접이 없이. 추가나 뭐 어떤 접합이라든가 결합이 없이 일체형으로 다 찍혀 나온 거고요. 박사님, 그리고 우리가 봤던 서브 프레임 중에 여기가 제일 두꺼운 거 같아요. 굉장히 두꺼워요. 거의 보통 차들은 이 정도잖아. 그쵸. 인사이드 패널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기서부터인데 여기도 지금 확장을 통해서 일로 연결을 해주고 얘조차도 다시 또 이렇게 연장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았는데 얘가 넓게 여기도 두껍네. 여기도 굉장히 또 넓네요. 여기도 넓고 여기도 두꺼워. 이것도 두꺼워. 굉장히 두껍네. 두껍고 여기가 어마어마하네. 얘는 전방에서 이거 꾸기고 들어오기 쉽지 않겠는데?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의 연결 부위가 박 사장 여기 보여? 여기 앞에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내려왔어. 밑으로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왔네. 얘는 전쟁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닐까. 유사시에 밀어버리는. 마음에 안 드는 차가 있으면 그냥 눈 감고 악셀 밟아라. 전쟁 투입이 될 수도. 그리고 여기도 현재 지금 일체형이네? 중요한 게 뻗어 나올 뿐만 아니라 좌우를 하나를 더 묶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일체형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물정자 형태인 거죠. 아예 그러니까 네모랗게 직사각형 네모랗게 서브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 거네. 그리고 그 안에 엔진과 미션을 놓고
어마어마하네. 요거만 봤을 때는 칭찬을 해줄만 하네. 네, 그렇죠. 확실히 안전에 볼보답게. 차대 강성에도 도움을 줬을 거고 또 안전, 부딪힘이나 이런 거. 물론 강성에도. 네, 너무 강하면 뭐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은 약한 거보다는 훨씬 이점이 많을 테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엔진 부인데 네. 왜 이렇게 오일들이 묻어 있는 거지? 새 차인데? 지금 엔진 터보차저에서 압축된 공기가 앞에 인터쿨러를 가는데 정체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압력이 걸리니까 이런 클램프에서 조금씩 새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아닌데 이건 오일인데? 네, 근데 보통은 오일이 조금씩은 새어 나와요. 약간씩 많이 샌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네요. 보통 차들도 조금씩은 새요. 근데 요즘 많이 새는 거지? 네, 많이 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수리를 해야 되지? 수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많이 새네요. 그냥 여기서 할까? 하고 돈 청구할까?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왕 뜯은 김에? 수리도 간단하고. 뜯은 김에 그냥 수리하고 여기서.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이버 모터스랑 우리 노보스 게러지가 촬영만 하는 데인 줄 아는데 사실 주는 수리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와서 수리를 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원상에는 순행 인터쿨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게 앞으로 간 거 보면 순행이 아니라 전치식 아니야? 네. 왜 앞으로에서 저기로 가서 생긴 형상이 딱 우리 벨로스터 터보 튜닝하려고 사는 그거랑 똑같은데? 네, 맞아요. 그냥 전치식 그 공랭식 인터쿨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 그럼 재원상에는 이렇게 순행식 돼 있는데 저 위에서 엔진에서 압축된 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식힌 다음에 다시 엔진으로 보내는 거네? 네. 여기에도 열교환기가 달려있네? 뭐하러 이렇게 양쪽에 두 개를 달아놨지? 하나는 이제 미션 열교환기고요. 하나는 이제 오일 쿨러 대응으로. 엔진 오일. 뜨겁게 해주거나 너무 뜨거우면 또 시원하게 해주려고 냉각수 온도를. 우리 보통 전륜차들 뜨면 개벽 다구가 가운데로 오지 가운데가 않아? 하나만 있죠, 보통은. 얘는 약간 개벽 다구 비슷하게 생겼는데 개벽 다구 하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입체 공학적인데? 네, 얘는 참 잘 만든 걸로 보여지는 게 보면은 앞쪽에 있는 조그만 롤은 앞뒤 진동에 대한 거를 대응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뒤쪽에 크게 배치된 사각형 완충 장치는 보면은 좌우로. 네. 이게 상하 앞뒤 좌우. 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알루미늄으로 다 했다는 거는 진동 같은 게 차체로 오는 거를 아주 싫어하는 거네. 네. 알루미늄에 마운팅. 네. 근데 여기에 또 해놨어. 네, 또 해놨어요. 이거는 굉장히 튼튼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엔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션이랑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흔들리긴 하는데 엔진 쪽으로부터의 충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큰 이제 롤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네요. 얘도 지금 되게 잘 돼 있는 거지. 얘도 얘랑 마찬가지로 상하와 좌우를 따로따로 잡아주겠다는 거잖아. 보통은 이런 게 잘해야 하나 정도 있는데 잘해야 하나. 네, 양쪽에 뭔가 따로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걸 봐서는 각각의 역할도 따로 수행하는 것 같아요. 볼보가 이런 거에도 이렇게 신경을 쓸지 몰랐네. 그러게 볼보면 좀 투박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안전 외에는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저도요. 안전 외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좀 신기해. 네. 여기 서스펜션을 보면은 여기도 피봇 위치가 하나고 위에도 하나야. 맞아요. 그러면 근데 캐스터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질 않아. 보통 이런 차가 캐스터를 앉아버리면 선회 후에 복원에도 좀 복원이 떨어지고 직진 안전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캐스터각 없이 무식하게 하나만 딱 꽂을 생각을 했을까? 얘는 암 자체는 각도가 없지만 지금 보면 너클 자체 이렇게 이쪽에서 찍어줘야 돼. 이렇게 한 8도에서 10도 정도의 캐스터 각이 존재해요. 너클함 자체를. 네, 그래서 자체를 보면 너클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럼 위쪽에도 어퍼암 중에 하나는 뭐 기울어졌겠네? 네, 그렇죠. 어퍼암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스터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BM 벤츠랑 다르게 킹핀 각도에서 캐스터를 주지 않고 전체 너클을 전체를 틀어버린 거네,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할 텐데. 그렇죠. 약간 오프로드에 지향하기가 그렇죠. 좋은. 끝단 볼에서 캐스터를 따로 준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틀어져 몸뚱이를 틀어버린 거 아니야? 훨씬 더. 볼보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도 뭔가 굉장히 튼튼해 보여. 네. 지난번에 보면은 어떤 차량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쇼업 슈버를 잡아주는 일종의 포크 형태의 지금 브라켓인데 얘가 댐퍼를 잡는 포크구나. 네, 그렇죠. 한쪽만 만약에 잡을 경우에는 아우디 그때 아우디가 그랬네. 그 어떤 성향이 생길 때 앞뒤나 이렇게 진동의 성향이 생길 때는 이제 불규칙한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잡았으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보여요. 아, 그리고 지금 내가 공학책을 좀 공부를 하는데 네. 이 타이로드, 이 핸들 너클함을 틀어주는 타이로드를 네. 뒤쪽의 배치랑 앞쪽의 배치가 또 차의 운동 성능이 달라지대. 아, 복잡하더라고. 네.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로우암의 서스펜션이 이 육중한 덩치인데 네. 알루미늄이야. 네. 싹 다 알루미늄을 썼다라는 건 엔진의 이 마운트와 맞물려서 좋은 승차감을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네. 개입을 하고 있는 거야.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좋은 소재를 쓴 거고. 근데 이런 등치가 이게 한 2톤 다 되지 않아? 공차 중량이? 1950? 뭐 1900 정도 되니까. 그렇죠. 2톤 네, 가까이 2톤에 되는 육박하죠. 건데 2톤 가까이 육박하는 전륜 우선차에 W15의 로우암이 네. 일반적인 전륜 그냥 메인 스트럿, 네. 맥퍼슨 스트럿 같은 방식으로 뒤로 텐션 스트럿을 뺐단 말이야. 네. 이렇게 되면은 좀 약하지 않나? 이게 이제 무게를 견디기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구조이긴 한데 하나다 보니까 강성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적극적인 다각적인 변화에는 좀 대응은 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포츠성에는 조금 근접하지는 않고 직관적이되 또 보면은 얘네가 기본적으로 W15를 채택을 했거든요. 그 위에도 어퍼함이 있잖아. 따로 있는 타입이에요. 근데 위에 W15인데 밑에 로우암을 이렇게 허접하게 하는 게 난 좀 이상하다. 근데 보면은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둘 다 롤로 이제 부시를 뺐어요. 크게. 아니, 하나는 볼이겠지. 네, 아니요, 이쪽도 롤이고 보시면은 동그랗게 말려 있잖아요. 그러네. 롤케이크 네, 들어갔네. 그리고 이쪽은 굉장히 큰 롤이 있죠. 오! 네. 저거네. 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브라켓도 알루미늄으로. 네.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저런 걸 이거는- 일찍 얘기해줘야지. 나쁜 놈아. 혼자 보고, 씨. 나만. 저또, 서야, 일로 와. 서아가 왔어. 안녕. 서야, 너 이거 들어, 너 이거 들어. 온 김에 들어, 그냥. 이거 실시간 녹방 아니에요? 녹화 방송이니까 가방 내려놓고 와. 저기 가서 내려놓고 와. 온 김에 일해 그냥. 야 바닥 들어오니까 저 위에다. 그래 거기다 걸고. 온 김에 일해. 미키스 마시면서. 우리 지금 열띤 토론 중이야. 칙칙해가지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칙칙했었어, 남자 세 명. 남자 그지 네, 칙칙했어 좀 분위기.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롤을 넣고 여기도 롤을 넣으면 네. 정확한 움직임은 있으나 얘가 막 다각도로 이렇게 오프로드를 갈 때 자유각에 있어서는 좀 약하지 네, 않나? 그쵸. 여기는 자유각에 원래 있어서는- 볼을 넣어줘야 얘가 여러 각도로 이렇게 움직일 네, 텐데 그쵸. 완전히 스포츠카가 아니면 차라리 여기를 볼을 넣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가 움직일 때 이렇게 다각도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좋은데 여기도 이렇게 세게 묶어버렸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세게 묶어버리면 이게 스포츠카가 아닌데 좀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세팅 자체가 어. 그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만 운동할 수 있게 세팅이 나온 거고 스포츠카처럼 이제 다각적인 변화는 이제 세팅돼서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단단한 승차감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 체체가 무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무게에 대한 대응력이 생길 수 있게끔 앞쪽을 구조적으로 만든 것 같고 대신에 아마 뒤쪽은 좀 더 자유각이 있게 세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뒤쪽은? 네. 그러면 뒤에서 따라올 때 좀 여유를 주겠다? 네. 앞은 전륜 구동이니까 단단하게 단단해야 어차피 또 잡아놓고 헤드성이 좋고 운전자한테 앞쪽에- 심리적인 네, 안정감도 그쵸. 주고 앞쪽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전륜 기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브레이크의 대세는 서야 이거 좀 찍어줘봐. 대부분 2P, 4P 막 들어가는데 2톤이 다 돼가는 차를 1P로 가는 거는 얘네들이 이 기술을 어디서 숨쳐왔을까? 원피인데 좀 크긴 해요. 1P인데 엄청 크네. BMW가 아직까지도 그치. 원피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어. 그 정도로 세팅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이제 구경 자체는 크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응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속 지향형 차량이라기보다는 좀 더 오프로더에 더 가깝기 때문에 오프로드 할 때는 1P가 더 좋지. 네, 그쵸. 꽉 잡아버리니까. 네. 이렇게 이거 지금 다 알루미늄이야? 아니면 스틸이 있어? 지금은 다 알루미늄이에요. 다 알루미늄이야? 이렇게 알루미늄 하려면 얘 소재가 되게 비싼 걸 넣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럼 얘 차값에 이 정도면은 세팅을 그래도 되게 정성스럽게 한 거네? 네, 저는 이 처음에 차 가격을 물어보고 들어보고 아마 스틸로 된 하체로가 돼 있었으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알루미늄을 아주 많이 쓰고 승차감을 위해서 적절히 잘 배치를 한 것 같아요, 보면. 적절. 그리고 이 엔진이 볼보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은 현재 원래 볼보가 옛날에는 엔진 네이버샷이 한 2~3개 있었거든, 네. 배기량 따라. 네. 근데 지금은 1.6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2.0을 기준으로 하고 네. 블럭이 하나야. 네.
그걸로 가솔린도 만들고 그걸로 디젤도 만들고 네. 그러면서 얘네가 지금은 디젤을 이제 앞으로 생산을 종료시키고 전차종을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로 가겠다. 네. 폴스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디젤은 아직까지는 바로 단종이 아니니까 네. 나오는데 디젤의 최대 단점인 터보레그. 네. 밟았을 때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제조사들이 엄청 노력하잖아. 그러면서 뭐 트윈 스크롤이니 뭐 터보 그때 우리 BMW 4개를 넣지 않나 네. 뭐 쿼드 터보에 트윈 스크롤에 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난리인데 볼보는 압축 공기를 사용한다 그랬어. 네. 모르지? 저는 알아? 압축 공기 알아 몰라? 여기 와서 봤습니다. 아 여기 와서 네. 봤어. 근데 자신 있게 또 대답하는 거야? 네. 압축 공기의 발생 압축 공기 근원지를 찾아냈어요. 근원지를. 네. 이게 탱크야. 위에는 펌프고요. 펌프. 네. 그래서 탱크가 저장돼 있던 탱크에 압력이 차 있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말해서 터보레그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이 압축 공기를 어느 정도 보내줘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걸로 터보를 돌리겠다는 거야? 아니면 엔진에다 공기를 넣어줘 버리겠다는 거야? 엔진에다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가급된 공기가 오는 네. 것처럼 터보 부스팅이 될 때까지. 예, 그쵸. 인테이크 라인에 넣어버리면 그 인터쿨러라든지 아니면 인테이크 라인에 있던 진공 상태나 아니면 일반 대기압 상태였던 부분들이 이제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압축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공기를 넣어줌으로써 그러니까 터보가 마치 작동하고 있던 것처럼 그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한정 쓰지 못하잖아. 무한정은 못 쓰고 한 2회에서 3회까지는 풀가속 기준으로 봤을 때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보통 이런 펌프가 이 정도 꽉 채우려면 어느 정도 돌아야 또 꽉 차? 이거 에어 서스펜션 펌프랑 같은 펌프예요. 아 이게? 예, 같은 펌프인데 보통 이 정도를 채우려면 한 20초 가량은 걸릴 것 같아요. 20초 가량. 네. 우리 그러니까 임팩 쓰고 나면 당당당당당당 네, 돌아서 맞아요. 채우듯이 걔도 한 30초 돌지. 네, 얘도 한 20, 30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 돌아야 이게 꽉 차는 거야? 꽉 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풀가서 막 계속 때리면 안 되네? 그렇죠. 막 가다 쏘다 막 갔다 막 그러면 안 되는 그런 거야? 거에는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크기나 양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얘가 크면 되지. 네, 더 크면 되는데 그걸 또 제어하고 세밀하게 하려면 커질수록 아마 범위가 넓어지니까.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급가속과 급브레이크를 막 5번씩은 안 때리잖아. 오 사장님처럼 그거 안 하면 그지? 충분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충분하지, 일반인들한테는. 대표님 48 먹어도 것 아니 괜찮아요. 아니, 서아도 이렇게 일하러 온 거 아니었어? 아니야? 일겸 노사장님 보러 왔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배워, 옆에서. 저기 서아 존나 챙기네, 나는 안 챙기면서. 처음 봤어요. 그지? 뽕이 이렇게 여자 챙기는 거 처음 보지? 이렇게 얼굴에 저희 안 찍고 딴 데 찍고 있던 거 아니에요? 흑심이 가득해 보여. 아주.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미션.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딱 찍혀 있거든. 아, 여기는 또 갑자기 깨네, 이거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얘네들 이거 메이드 인 뭐 스웨덴이라고 번호판에 달려 있던데, 물론 중국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브라켓이니까. 브라켓이니까. 이 미션 자체는 일본의 아이신. 아이신 미션이야? 네, 8단 미션. 아이신 전진 8단. 예, 예. 부드럽네. 네, 부드럽고. 아이신이 만든 전진 8단 부드러우니까. 직결성이라든가 체결도 체결 부드럽고 느낌 좋습니다. 좋고. 그럼 여기에 사료는 누가 묶어? 사료는 할덱스? 할덱스. 네, 아마 5세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스웨덴. 잘 맞히네, 박 사장. 네. 스웨덴 딱 찍혀.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찍은 거 아니야? 찍었어요. 찍은 거 같은데, 이거? 스웨덴 딱 찍혀 있으면 할덱스는 스웨덴 회사니까. 할덱스의 사륜을 딱 넣고, 핸들의 조타감이 굉장히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렉 타입일 것 같은데, 모타가 안 보이네? 그러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거기 있어? 네, 렉타입 맞네요. 렉타입 맞아. 네. 핸들의 어떤 이게 조타감도 되게 좋더라고, 보니까. 핸들의 조타감이 좋은 영향 중엔 얘도 있지. 그렇죠. 구성이 좀 치밀하게 돼 있고, 맞아요. 롤 타입 2개로 이렇게 보통은 여긴 볼을 넣고 롤을 넣는 거에 비해서 네. 롤을 넣었으니까 얘가 상하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정확성도 많이 네, 살아나고, 맞아요. 그런 거 있고.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은 전륜으로 가다가 네. 미끄럼 방지가 되거나 어떤 악셀 전개 양이나 조타 각도를 계산해서 네. 필요하면 이제 뒤로 가는 거잖아. 네, 그쵸. 근데 여기서 자르는 게 아니고 저기서 자르는 거지. 여기까지는 쭉 가는 거고, 동력이 항상. 뒤쪽에 있네요, 저기가. 꼭 봐야 알아? 네, 동력 분배가. 동력 분배는 뒤에서. 동력 분배. 그러면 여기서는 일정 부분에 항상 토크는 가고 있다는 네. 거네. 회전은 맞아요. 가고 있고.
그럼 이렇게 서스펜션을 전륜 우선 방식에 이렇게 약간 투박할 수도 있는 차를 정밀하게 세팅을 했다라는 건 네. 토크 스티어나 어떤 적극적인 드라이빙 느낌에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뭐 토크 스티어라든가 네. 이런 거 발생 요지도 차단을 시켜주나? 많이 차단을 시켰을 것 같은 게 이쪽을 보시면은 양쪽 그 드라이브 샤프트 길이를 맞추려는 브라켓. 브라켓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 네,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할 거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본다면은 요즘에 많이 브레이킹으로 하는 토크 벡터링 같은 기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제어로 아마 양쪽에 휠스핀량 측정을 해서 브레이킹이 들어가면서 아마 토크량을 제어할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일반 차들하고 다르게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꽂히는 이 자리도 네. 요게 좀 커. 푹신푹신한 게. 앞쪽이 좀 크네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건 앞쪽에 어떤 구동에서 이렇게 부드러움을 주기 위한 또 노력이 들어간 거네. 보통 차들 이렇게 두껍게 안 하잖아. 네. 우리 차들 보면. 그리고 여기 지금 말랑말랑한 재질이거든. 그렇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렇게 게 있네. 부드러운 승차감을 네. 위해서 또 이런 고급 기술, 사소하지만 기술 들어간 거야. 급가속이라든지 아마 좀 다급한 상황에서는 훨씬 완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볼보를 타면 특유의 볼보의 드라이빙 느낌이 있어. 네. 굴러가는 느낌. 그런 게 이런 데서 나오지 수도 있을 것 않을까. 같아요. 그지? 네. 이런 게 들어가서 이런 기술이.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명칭은 모르겠는데 네. 다른 차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 들어갔고. 자, 그리고 약간 중간쯤 한번 얘는 그러면 차대 부분이 박 사장 뭐 좀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그런 건 없어? 다 스틸이야? 차체는 알루미늄인 부분이 없고요. 음. 그 차체 상단부 보면 그 앞쪽 쇼크업 슈바 마운트 부분, 마운트 부분은 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차감에 관련된 것들은 죄다 알루미늄을 네. 넣는 거네. 맞아요. 중국으로 들어갔지만 잘 만들고 있네. 생각은 뭐 생각보다. 올바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잡는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 그 깨알 보강이긴 한데 깨알 보강인데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떤 역할을 한다고 치면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단열을 위한 노력은 잘 돼 있는 것 같아. 네, 잘 돼 있어요. 어디 하나 빈틈 없이 프리패싱 없이 꼼꼼하게, 그지? 네. 단열은 아주 꼼꼼하게 잘했어. 단열 진짜 마음에 든다. 단열 잘 돼 있네요. 단열 소재 아주 좋아. 이런 부분에서 놓칠 수가 있었는데 엔진룸이랑 그다음에 엔진룸 벗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더 그냥 많이 오버핏을 빼가지고 가려버리는 이런 부분 잘 놓치잖아요. 요 안에 박 사장이 좋아하는 그거 있어. 흡음재. 예. 단열 안에 흡음재. 맞아요. 박 사장 저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차가 약간 갈갈갈갈거린 느낌이 정속 서 있을 땐 나도 달릴 때는 조용하고 이런 이유가 다 이렇게 원인이 있었던 거네, 그런 것 이유가. 같아요. 자, 그리고 쭉 오는데, 야, 요렇게 어디 뭐 진흙밭에 들어간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사이드 양쪽을 다 이렇게 도포를 하는 경우는 드문데 굉장히 도포량도 두꺼워. 네, 맞아요. 여기가 굉장히, 여기 보통 요 정도 바르지 않나? 보통 플라스틱 같은 걸로 대충 마감을 하고 끝단에만 많이 바르는데 얘는 안쪽까지 잘 발라져 있네. 거의 뭐 진흙밭 진흙밭에 보통 들어갔다고 요 정도 느낌인데 이거에 한 몇 배를 바른 것 같은데 이게 꽤 무겁고 비싼 도료인데 이거. 그쵸. 이게 뭐 우레탄이라 그러나 뭐라 네. 그러나 이게 되게 비싼 거라 현대자동차 잘 안 뿌리려고 그러잖아 이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양쪽을 다 두껍게 발랐을까? 이쪽도 이렇게 이쪽이 뭐가 있어서 이런 제가 볼 거지? 때는 그 승차하는 시트의 브라켓이 이 정도의 위치가 되는데 이런 걸 바름으로써 아마 의자가 여기 두 개구나. 네. 지금 승객석. 뭐 먼지나 돌 같은 게 튀는 소음 같은 것들이나 바닥 소음이 훨씬 완충이 될 것 같아요. 그치. 네. 바닥 소음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야, 이 볼보가 또 이런 것까지. 네. 자, 그리고 쭉 와서. 보강도 보강 마음에 괜찮네요. 들어. 네. 딱 이런 게 진짜 보강재지, 네. 그지? 이렇게 해서 보강 딱 때리고 여기도 잘 여기도 보강 딱딱 때리고. 와. 이거는 여기는 보강과 동시에 드라이브 샤프트에 브라켓 설치. 여기 브라켓 설치가 돼 있어, 그렇네요. 그지? 네. 보통은 여기 브라켓 없이 그냥 가는데. 그냥 가도 되는데 어. 보면은 진동 밸런서용 브라켓이에요. 보니까. 진동 밸런스가 네. 또 들어가 있어. 여기 보면은 진동 아니, 이 밸런서. 볼보 크로스 컨트리가 그렇게 고급 차였나? 이 후륜으로 가는 드라이브 샤프트에 진동 밸런스를 이렇게 설치할 정도로 얘네가 그러게요. 이렇게 V90 크로스 컨트리가 고급 차였어? 좀 고급
고급화되어 있네요. 고급화되어 있다. 그죠? 여기까지는 단열 소재가 우리가 아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그건데 네. 여기에 와서 단열 소재가 바뀌어. 아, 이거는 왜 이걸 바꿨을까? 제가 볼 때는 어. 연료 탱크가 있다 보니까 아, 연료 탱크.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거 제 생각인데 얘는 단열은 잘 되지만 그 열이 전달되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떠 있잖아요, 차체랑.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걱정이 없는데 얘는 연료 탱크랑 붙어 있으니까 전달 자체가 잘 안 되는 재질로 열이. 아, 그럼 얘가 훨씬 더 비싼 재질이네, 지금? 아마 그런 아예 것 다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소재가 좀 비싸 보이긴 네, 해. 두껍기도 아예 하고. 그냥 튕겨버리는. 네. 판사? 이런 거. 네,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아, 볼보가. 보통 우리 뭐 벤틀리도 뭐 할 때 이렇게 소재를 바꾸지 않았는데 네. 보통은 이 소재를 끝까지 다 밀어버렸는데 볼보라는 회사가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게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요거는 재질이 중간에 바뀌진 않았어, 그지? 페인트 자국이 묻어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원체 그렇게 좋은 재질 같진 않아요. 원체 좋은 재질은 아니고 네. 그냥 일반 그래도 함석보다는 좋은 재질 같아. 네, 맞아요. 함석보다는 좋은데 아주 좋은 재질은 아닌데 소재의 변화 없이 이제 끝까지 왔고. 자, 여기 와서 아까 박 사장이 말했던 할덱스. 네. 뭐에 의해서 얘가 이제 구동 배분의 어떤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야? 구동 배분 모터가 제어 모터가 달려 있고요. 얘가 못 타. 네. 얘가 그럼 여기 있는 다판을 붙였다 다판을, 떨어뜨렸다? 그쵸. 붙였다 떨어뜨리는 양을 조절을 하죠. 많이 붙으면 다 가는 거고 네. 덜 붙으면 조금 가는 네. 거고. 그럼 얘가 중요하네. 네, 얘는 아마 그래도 전류 기반이기 때문에 후륜으로 많이 가진 않을 거예요. 많이 가야 한 30-40% 네, 가겠지? 제가 볼 때도 한 30% 정도. 40% 정도, 이 정도 가는 왜냐면 거고. 그걸 반증해 주는 게 또 어, 뒤에 드라이브 샤프트 자체가 작네. 굉장히 작잖아요. 작고 얇아. 네. 저 앞바퀴 건 되게 두꺼운데 뒤에는 그 정도 간다. 자, 그리고 리어 서브 프레임이 약간 좀 독특해. 네. 넓게 포진해서 저 안쪽까지 잡고 여기까지 잡고 좋은데 네. 물론 안에 마운트도 잘 돼 있고 한데 보통 차들이 이렇게 파이프 모양으로 두껍게 된 거에 비해서 얘네는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덕지덕지 철판 절곡 절삭 같은 거를 통해서 네. 약간 희한하게 되네, 일반 차들하고 다르게. 제가 볼 때는 무게 감량도 하면서 그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보면은 하나의 원통 파이프 형태나 아니면 네모난 각 파이프 형태를 눌러서 만든 것들은 좀 무게 증가 요인들이 있는데 얘는 보면 필요한 부분에만 보면 덧대는 방식으로. 그치. 겹겹이. 절곡을 통해서, 그지? 네네. 접어서. 네. 그리고 왠지 여기에 들어가는 이 판 스프링의 위치 확보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판 스프링을 이 안으로 넣으려고, 그지? 예. 판 스프링을 서브 프레임 안에다 넣어버리려는 그런 게 좀 보여. 아, 그럴 수도 그리고 있겠네요. 판 스프링이 움직이는 여기는 진동이 생길까봐 알루미늄을 냈어. 네. 다 스틸인데 여기만 알루미늄 딱 됐어. 네. 그 얘네가 생각이 있네, 이게. 생각이 좀 있는 애들이야. 네. 승객석으로 올라오는 모든 진동은 알루미늄으로 1차적으로 차단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W15처럼 생겼는데 네. 이런 넓적다리, 네. 이게 우리 7시리즈나 S클래스나 뭐 벤틀리에 들어가는 맞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넓적다리가 들어갔는데, 보통은 이렇게 W15 타입을 넣으면 이쪽 뒤에 피봇의 위치를 이렇게 캐스터로 확 줘버리지 않거든, 지금? 그렇죠. 보통 수평으로. 수평으로 가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게 이제 움직임의 범위가 네. 이게 수직으로 올라갈 수 없게 이렇게 여기를 틀어버리면 네. 얘가 움직일 때 이게 삐그덕거릴 텐데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왜 보면은 저거를 이렇게 했지?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앞쪽은 굉장히 단단하고 직관적으로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은 상대적으로 좀 헐겁거나 많은 흔들림, 운동 범위를 좀 줬을 것 같다는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운동 범위가 없지. 어떻게 여기서 운동 범위를 줘? 운동 많이 범위가 안 되잖아. 이렇게 했는데. 대신에 이쪽은 이제 운동 범위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 앞쪽을 보면 어구. 일종의 인테그랄 형태로 돼 있잖아요. 야, 네. 이 서스펜션을 잡는 피봇을 이렇게 부싱을 넣으면 네. 이거 움직이지 않냐, 이거? 그쵸. 그럼 안 되잖아. 보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얘가 그 일반적인 온로드 세단보다는 조금 오프로드 픽업 또는 이제 트럭에 가깝다는 거예요, 세팅 자체가. 그럼 뭔 말이지? 보면은 이 차가 이제 중량도 어느 정도 있고 이 차가 뒤에 짐을 많이 실는 형태로 출시가 된 제품이 그치, 외건이니까. 외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를 좀 더 트럭이나 어. 아니면 그 오프로드에 가깝게 세팅을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뻑뻑하게 잡아도 네. 얘가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자유는 여기서 주겠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전륜을 단단하게 세팅해서 어떤 조타각의 느낌에서는 정밀하게 제어가 되지만 네. 짐을 많이 적지 않은 후방 쪽에서는 네. 약간의 좀 여유를 주겠다는 그쵸, 거네, 여유를 주는 서스펜션을. 거죠. 그러면 이 뒤에 서스펜션은 얘네는 말은 WC 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는 WC 본이 완벽하게 정밀하게 캠버에 변화 없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쵸. 그럼 얘는 그게 안 되겠네? 그렇죠. 얘네가 말하는 WC 본은 어.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아는 WC 본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보면은 뒤에 판스프링,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 판스프링이 있잖아요. 이런 형태들은 보통 트럭이라든가 또 SUV 이런 중량급. 차량에 쓰는 거, 중량급에 쓰는 것들인데 보면은 강력한 이제 판스프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직관적이고 정교한 운동을 하는 WC 본 형태로 세팅을 했다면 불쾌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스프링이 삭제가 되고 판스프링이 들어갔으니까 뒤에 공간 활용성에서도 좋아졌겠네? 그렇죠. 그런 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 거고. 승객석을 더 뒤로 미루는 여유라든가 아니면 승객석의 높이나 이런 걸 낮출 수 있는 것도 훨씬 여력이 생기는 거죠. 전방이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알루미늄을 넣어서 네. 승객석에 전달되는 어떤 진동의 범위를 줄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네. 왜 얘랑 위에 어퍼암 저거는 스틸을 썼을까? 아예 전방처럼 싹 다 알루미늄을 쓰지. 얘는 흔들림에 대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성이 필요했거나 그 강성을 맞춰서 알루미늄을 하려고 했으면 더 큰 알루미늄이라든가 더 큰 질량을 가져야 너무 되기 때문에 비싸지고 공간이 많이 네. 차지하니까. 부득이하게 그리고 또 뒤에 짐도 실어야 되고. 예, 그렇죠. 그럴 거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네. 대신에 메인 노후암과 너클암이 크게 알루미늄이니까 네. 어느 부분, 많은 부분은 상쇄가 됐겠네. 네, 그렇죠. 얘는 이제 서스펜션 자체를 보면은 정교한 핸들링이라든가 빠른 복원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노 사장님 같은 경우에 급코너나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선 뒤가 좀 허둥댄다? 오! 그런 느낌. 옛날 S90. 그쵸.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죠. 아, 이 구조 자체가? 네, 그쵸. 뒤에가 약간 허둥지둥? 뭔가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 뒤는 조금 늦게 정신 차리는 오, 느낌. 맞아. S90이 그렇게 네. 움직여. 하지만 중량을 많이 싣고 조금 험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동성을 그런 부분이, 주고. 그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죠.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럼 볼보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한 거네? 네, 그쵸. 여기 또 보니까 메이드 인 이태리야? 서스펜션은 또 요거는 이태리에서 이태리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태리에 아마 브렘보 EM일 수도 있어요. 이태리에 뭐 알루미늄 뭐 있나 봐. 그런가 봐요. 그지? 배기가스가 나가는 머플러에는 뭐 고급 기술은 안 들어갔네. 네, 그냥 하나 들어와서 그냥. 왜냐면 저기가 있으니까 콤프레셔가 있으니까 네. 배합이든 뭐든 아무것도 기술이 안 들어갔네. 네, 그쵸. 그냥 넌 나가라. 네. 우리는 너는 신경 쓰지 않겠다. 우리는 흡기를 제어하겠다. 연소하는 데까지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합을 배려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네. 콤프레셔로 갖다 밀어버릴 거니까. 그리고 저는 얘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열을 빠뜨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쪽은 요소수 탱크가 있기 때문에 넣은 거고 이쪽은 그냥 삭제를 했네. 근데 조금은 아쉽죠, 그죠? 근데 거기 화물칸이니까 사실 필요 네. 없잖아. 근데 요수수 탱크가 있어서 또 막아놓은 거야? 네, 잘 막아놓은 거예요. 야, 배려가 있네. 자, 그럼 원래 여기서 총평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엔진으로 네, 가야지. 엔진으로 네, 엔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바퀴로 가야 되겠다. 옆바퀴로 가면서 엔진으로, 역순으로.